안녕하세요. 한 권 끝 GTF 한사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저와 함께 유닛 3, 바로 동사의 종류편 같이 한번 이론 학습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동사가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 종류의 동사들 저와 함께 같이 오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동사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때, 동사라는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때요, 쉽게 여러분들 동작 있죠? 자, 동작을 할 때 동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움직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고 설명해 드리면은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동사를 정해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가 있는 반면에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는 비동사도 존재를 하고요. 조동사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동작을 나타내는 우리 단어들을 동사라고 불러요 라고 설명을 쉽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있는 동사의 종류를 조금 봐주세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비동사라고 불리우는 녀석이 있죠. 자, 비동사의 역할은요, 물체나 사람의 존재, 뭐가 있다와 다음에 상태를 나타낼 때 행복하다, 슬프다, 화가 났다. 자, 이렇게 상태를 나타낼 때 비동사를 사용을 합니다. 움직임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쵸? 자, 그런데 일반 동사의 경우에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물체나 사람의 행동이나 움직임, 동작을 나타내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에게 일반 동사는 동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I eat hamburgers. 나는 햄버거를 먹는다. eat, 그쵸? 나는 달린다. I run처럼 이렇게 움직임을 표현하는 단어들. 일반 동사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조동사 같은 경우에는요, 역시나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앞에 조가 붙어 있죠. 바로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녀석들을 조동사라고 합니다. 자, 비동사나 일반 동사 앞에 쓰여서 동사의 어떤 특정한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하는 녀석을 조동사라고 부르고요. 이번 편에서는 저와 함께 조동사 중에서 두만 살펴보도록 할 거고, 나머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조동사 있죠? will이라든지 can이라든지 must, should, shall과 같은 조동사는 32점 본 강좌에서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번 강좌의 32점 여러분들 우리 본 강좌에서 다시 들으시고요. 생기초 영문법에서는 조동사는 따로 다루지 않는다라는 점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우리 이렇게 다양한 동사들의 종류가 있는데 비동사부터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비동사는 쉽게 말해서 존재하다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녀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어떠한 명사라든지 또는 뭐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물체가 될 수 있고요. 자, 이러한 명사의 존재나 상태를 표현하는 동사를 비동사라고 합니다. 비동사 뒤에는요, 이러한 문구가 올 수 있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명사가 올 수가 있고요. 명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물의 명칭이 다들 명사였습니다. 사람의 이름 또는 물체 이름 이러한 것들이요. 그쵸? 동물도 될 수 있고요. 자, 상태를 표현하는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요. 그 외에 위치나 시간이나 출처 다양한 표현들이 비동사 뒤에 존재할 수가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예문을 통해서 보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죠? 그쵸? 자, 보세요. It is 7 o'clock이라고 했습니다. 자, 바로 7 o'clock이 뭡니까? 바로 7시라는 명사잖아요. 7 o'clock. 이 명사를 우리가 이렇게 명사 바로 앞에 비동사를 사용을 해서요. It is 7 o'clock. 자, 명사 앞에 비동사를 사용해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들 it은 뭡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동사와는 상관없지만 우리가 유닛 1에서 배웠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는 겁니다. It is 7 o'clock. 7 o'clock이라는 명사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it은 뭡니까? 바로 비인칭 대명사라고 해서 해석을 한다, 안 한다?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it is 7 o'clock, 7 o'clock이라는 명사를 비동사가 이렇게 앞에 와서 명사를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다.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한다. 자, 두 번째 보세요.
There is a puppy. 여기에서는요, a puppy, 강아지라는 명사 앞에 비동사가 위치했습니다. 자, 비동사 보이시죠? 그쵸? There is a puppy.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there is a puppy를 조금 더 직역을 하다 보니까 저기에 강아지가 있다라고 적어 놓았는데요. There is a puppy 하면은 there is가 보이면 그냥 무엇이 있다라고만 해석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There is 있다 a puppy. 강아지 한 마리가 있다. 이 말인 즉슨 뭡니까? is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강아지 한 마리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존재함을 나타내고 있고요. 비동사가. 자, 이어서 존재하다라는 또 다른 예문도 살펴볼게요. The puppy라는 주어가 보입니다. 강아지 한 마리가 is 있다 on the bed. 침대 위에. 그쵸? 자, 우리 장소를 가리키는 우리 on the bed 앞에 is가 비동사가 위치를 함으로써 이렇게 the puppy is on the bed라는 침대 위에 강아지 한 마리가 존재하다 라는 의미로 비동사 is가 쓰였습니다. 오케이? 자, 네 번째는요. The puppy's name까지가 주어예요. 그 강아지의 이름은 해피이다. 자, 해피 여러분들 강아지의 이름입니다. 우리 배웠어요. 하나밖에 없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고유하다라고 배웠죠. 고유명사 앞에 is를 사용해서 이렇게 해피라는 존재를 나타내는 그런 역할로 비동사가 쓰였습니다. 자, 우리요 이번에는 다섯 번째 예문 살펴보도록 할게요. Happy is from London이라고 했거든요. 자, 이번에는 출처를 나타내는 from London이라는 표현 앞에 is를 사용해서 Happy is from London. 런던에서 온 존재라는 의미로 is가 쓰였고요. 자, 여섯 번째는 Happy is tired. 자, tired, 피곤한이라는 형용사 앞에 쓰여서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Happy is tired. Happy는 현재 피곤한 상태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비동사는요. 존재, 무엇이 존재하다. 무엇 하나가 있다라는 의미와 지금 현재 상태, 과거의 상태도 마찬가지죠. 그쵸? 무엇의 상태가 이러하다라는 의미로도 비동사가 쓰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비동사 기본형. 비동사의 원형은 여러분들 be예요. 아시겠습니까? 비동사의 원형은 be라는 거 여러분들 하나 참고해 두시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인칭에 따라서 또는 시제에 따라서 비동사의 모양이 바뀔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1인칭 단수는 누구다? 이것도 저와 함께 우리 유닛 1에서 했는데요. 이 세상의 중심은 나기 때문에 1인칭은 누구다? 바로 나입니다. 그죠? 자, 1인칭의 단수는 I예요. 현재일 땐 비동사 am, 과거는 was, 미래는 will, be를 사용하고요. 여러분들, 1인칭의 복수는 여러분들 교재 없어요. 자, 추가 사항이니까 빨간색 펜으로 메모를 좀 해주세요. 1인칭 복수는요. 나를 포함한 2명 이상을 뜻해요. 뭐 있습니까? 바로 우리라는 녀석 아시죠? 그렇죠? we 있어요. 자, 위 적어주세요. 여러분들 빨간색 펜으로 교재에 좀 추가 사항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인칭 복수 we일 때는 비동사 현재는 are, 과거는 were, 미래는 똑같이 will, be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2인칭 보도록 할게요. 1인칭은 저였습니다. I, 나였어요. 2인칭은 누구죠? 바로 너, 당신 또는 당신들, 너희들, 단수, 복수 둘 다 똑같이 모이다, you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you는요, 여러분들 단수일 때든 복수일 때든 한 가지 형태로 씁니다. 현재일 때는 are, 과거일 땐 were, 미래일 때는 will be고요. 자, 이번에는 3인칭으로 넘어갈게요. 나와 너를 뺀 나머지를 우리는 전부 다 3인칭이라고 불렀어요. 그쵸? 야, 지금 우리 1인칭이랑 2인칭, 얘기 중이야. 좀 제3자는 빠져라고 할 때. 여러분들, 이 제3자가 바로 3인칭인
3인칭인 거죠? 자, 3인칭 단수 뭐 있습니까? 대표적인 아이들 he 있을 수 있겠고요. 또는 she 있을 수 있겠고요. 또는 it 있을 수 있겠고요. 굉장히 다양하겠죠. 그죠? 자, 3인칭 단수일 때 비동사 현재는 is, 과거일 때는 was, 미래는 똑같이 will be고요. 3인칭 복수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they 있을 수 있겠죠? 그쵸? 자, they는 비동사 현재는 are, 과거는 were, 미래는 똑같이 전부 다 will be로 통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래는 굳이 따로 봐주시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자, 나머지 부분 현재일 때, 과거일 때 봐주시고 단수일 때, 복수일 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지만 2인칭 같은 경우에는 단수이든 복수이든 비동사 쓰임은 똑같으니까요. 따로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 여러분들 1인칭과 3인칭만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주세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시제를 바꾸고요. 단수, 복수도 좀 주어를 갖다 바꿔서 어떠한 비동사를 사용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you. 당신일 수도 있고 당신들일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비동사는 한 가지만 씁니다. 그쵸? 자, you, 그 다음에 are라는 비동사를 사용했네요. You are always kind to me까지 했죠. 자, kind라는 형용사, 바로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쵸? 자, 비동사 are를 사용을 했고요. You are always kind to me. 당신들은 언제나 나에게 kind, 다정하다, 친절하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요. 꽃들이 사방에 있었다. 여러분들, 우리 시제 언제입니까?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있었다잖아요. 자, 그러므로 과거입니다. 일단 꽃들은 복수네요. 그쵸? 자, 3인칭이고요. 복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동사를 뭐 사용해야 돼요? 과거기 때문에 바로 were를 사용해줘야겠죠? Flowers were everywhere. 꽃들이 사방에 존재했었다. 자, 존재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비동사를 사용한 겁니다. 오케이? 자, 세 번째는요. he. 자, 일단은 예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글 문장부터 볼게요. 그는 완벽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현재, 과거, 미래 중에서 일단 시제는 여러분들 언제입니까? 그는 완벽할 것이다. 바로 미래의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he는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3인칭이고요. 한 명입니까? 2명 이상입니까? 자, 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인칭 단수예요. 그리고 미래를 나타내는 비동사는 모두 다 똑같이 하나로 통일했어요. will be로 통일했죠? He will be perfect. 그는 perfect한 상태일 것이다. perfect이라는 형용사,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우리 비동사 will be를 사용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한글 문장부터요. 그것은 매우 예뻤다. 자, 우리 시제부터 따져볼게요. 현재, 과거, 미래 중에서 그것은 매우 예뻤다. 이기 때문에 일단은 과거입니다. 자, 그리고 주어는요. 이시예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닙니다. 자, 3인칭이고요. 하나입니까? 2개 이상입니까? 이시잖아요. 그것이잖아요. 단수입니다. 자, 3인칭 단수면서 과거이다. 비동사 뭘 사용해야 돼요? was 사용하시고요. very pretty는 상태, 매우 예쁜 상태이기 때문에 비동사를 사용하면 되는 거죠. It was very pretty. 그것은 매우 예쁜 상태였다. 자, 굳이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그쵸? 그것은 매우 예뻤다. was라는 비동사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5번째. 일단은 한글 예문부터요. 그와 나는 훌륭한 요리사였다예요. 자, 시제 뭡니까? 요리사였다. 과거에. 자, 일단은 시제는 과거고요. He and I이기 때문에 he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he and I는 한 명이 아니죠. 2명 이상이죠. 자, 그래서 3인칭 복수고요. 과거기 때문에 비동사 뭐를 사용해야 돼요? were를 사용해야 돼요. Great cooks는 명사입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바로 명사가 존재했었다. 그 과거에 훌륭한 요리사였던 상태 또는 훌륭한 요리사라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비동사 were를 사용했습니다. 2명 이상이기 때문이에요. 복수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비동사 뒤에 not을 사용해서 부정문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비동사 다음에 not을 붙이면요, 해석은 무엇이 아니다가 됩니다. I am not a teacher. 나는 선생님이 아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You are not a student. 당신은 학생이 아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자, 비동사 다음에 not을 붙이면 무엇가 아니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자, 비동사 플러스 not 대신에 무엇이 없다, 아니다가 아니라 없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싶다면요. 여러분들 not 대신에 뭘 사용하면 돼요? 바로 no를 사용해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이라이트를 좀 쳐주세요. no 부분에. 자, 미래를 나타낼 때는 will 다음에 not을 붙여서 그 다음에 어차피 will이 여러분들 조동사 녀석이거든요.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는 동사 원형밖에 올 수가 없습니다. 약속이에요. will not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씩 풀어서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비동사의 부정문, 비동사의 not을 붙여보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문을 던져드렸습니다. I am not a teacher. 나는 선생님이 아니다. 이 예문과 동일한 예문인데요. 자, am 다음에 not을 붙였어요. I am not a doctor.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의사가 아니다라는 의미고요. Kelly and Irene까지 끊고 will not be at school 이라고 했어요. 그쵸? 자, 존재하지 않을 거란 뜻이에요. 비동사의 원형이 be기 때문에 동사 원형 be를 사용한 겁니다. 켈리와 아이린은 학교에 있지 않을 것이다. 자, 미래의 일을 나타내고 있어요. 오케이? 자, 여기에는 현재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 과거 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가 you입니다. 단수건, 복수건, you는 똑같죠? 그쵸? You were not sick. 당신은 아프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과거를 나타낼 때 이렇게 비동사 뒤에 여러분들 전부 다 not을 붙여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Number 4. The cat, 그 고양이는 was not in the box. 그 상자 안에 있지 않았다. 자, 과거를 나타내고 있고요. not을 사용해서 There is no apple.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no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없다, 아니다가 아니라 없다를 표현할 때 명사가 없다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no를 사용합니다. 자, is 다음에 no를 사용하시면 돼요. There is no apple. 그곳에는 사과가 없다. 자,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직역을 하다 보니까 그곳에는 이라고 써졌지만 그냥 There is no apple 하면은 편하게 사과가 없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굳이 그곳에는 붙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Alright, there is no apple. 명사가 없다로 표현을 할 때는 비동사 플러스 no를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따가 우리 더블 체크 연습 문제 풀 때 이거 나올 거예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우리 비동사를 축약한다라고 그러거든요. 줄여서 쓰는 모양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비동사에 not을 붙였을 경우, will 플러스 not을 붙였을 경우, 자, 이러한 경우도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I am은 I'm으로 줄인다. They, you, they are는 you are, there 이런 식으로 축약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참고사항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is not은 줄여서 isn't, was not 줄여서 wasn't고요. 자,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께서 밑줄을 그으시고 별표를 하나 해주세요. 왜냐면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will not을 줄였을 경우 will not의 축약형은 뭘까요? 뭐예요, 여러분들? 그쵸?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지가 않아요. 바로 won't입니다. 뭐라고요? will not의 축약형은 won't다. 무엇하지 않다. 오케이? will not의 축약형. 요것만 여러분들이 밑줄을 그시고 별표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것들이세요. 오케이? 자, 비동사, 주어와 비동사를 줄이는 경우, not을 붙였을 때 줄이는 경우, 자, will not 요 부분만, 요 녀석만 여러분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비동사 녀석, 자, 존재와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비동사 녀석을 살펴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제대로 동작을 표현하는 녀석인 일반 동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일반 동사가 여러분들 주인공 아닙니까? 그쵸? 자, 일반 동사는요. 물체나 사람의 행동이나 움직임, 동작이잖아요. 동작, 동사. 오케이? 움직임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일반 동사는요, 그 의미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되는데요. 자, 일반 동사가 두 가지 종류로 또 나누어집니다. 자, 첫 번째 녀석은요, 자동사라는 녀석인데요. 이 녀석은 자립심이 강하대요. 스스로 자자를 사용을 합니다. 자동사, 얘는 자립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자립심이 너무나 강해서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도 쓸 수 있습니다. 자립심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그거에 반해서 타동사라는 녀석은요, 타인에게 기대야 된대요. 그래서 이 타인은 바로 목적어입니다. 항상 목적어에 기대려고 해요. 그래서 자동사 종류는 무엇이 있으며 타동사, 요 두 녀석이 문장 내에서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의미 아시겠죠? 자동사 녀석은 자립심이 강한 녀석이고 타동사라는 녀석은 항상 타인에게 기대는데 그 타인이 바로 목적어라는 타인입니다. 자, 일단 자동사의 많은 종류들 중에서 go라는 동사 볼게요. go. 보세요. I go to school 이렇게 나와져 있네요. I go, 나는 갑니다 학교에. 자, 여러분들, I go만으로도 문장이 형성이 됩니다. 나는 갑니다. 자, 뒤에 무엇 을이라는 목적어가 굳이 필요합니까? to school은 그냥 추가 정보일 뿐이에요. 오케이? 그냥 추가적으로 우리 문장을 갖다가 풍부하게 만들어줄 뿐입니다. I go로서 문장이 끝나요. go라는 이 동사는요, 목적어라는 녀석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자동사입니다. 오케이? 자, 목적어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에 따라서 자동사, 타동사로 나누시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런데요, 그 반면에 이 녀석 한번 보세요. 이 동사 한번 보세요. eat이라는 녀석 봐주세요. 나는 먹는다. 아, 물론 몇몇 분들은 저한테 우기시겠죠. 나는 먹는다만으로도 문장이 완성됩니다. 왜 목적어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여러분들. 나는 먹는다. 뭐를 먹어요? 을이라는 목적어가 필요하잖아요. 초밥을 먹어요? 피자를 먹어요? 햄버거를 먹어요? 뭘 먹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eat이라는 동사는요, 바로 이 목적어에 기대줘야 된대요. 그쵸? 타인을 필요로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샐러드라는 목적어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eat은 타동사예요. 자, 그리고 for lunch는 추가 정보일 뿐이다. I eat salad. I eat pizza. 자, 이런 식으로 샐러드, 피자, 목적어를 항상 필요로 하는 녀석, 타동사라고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왜 우리 또 자동사는 괜찮은데 타동사는 또 머리 아프시잖아요. 머리 아파하지 마세요. 타동사는 타인을 필요로 할 뿐이고요. 이 타동사는 목적어 녀석입니다. 이름이 목적어예요, 타인이. 오케이?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자동사도 될 수가 있고 타동사도 될 수가 있는 녀석이 있습니다. 자, 바로 브레이크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첫 번째 문장은요. The boy breaks. 그 소녀는 깹니다. 뭐를? 그 소녀는 깹니다. 뭐를? 자, 뭐가 필요해요? 바로 목적어를 이 문장 내에서는 필요로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선 브레이크가 여러분들 자동사로 쓰인 거예요? 타동사로 쓰인 거예요? 타동사로 쓰인 거예요. 자, 그래서 the window라는 목적어를 넣어 주었습니다. The boy, 그 소녀는 깹니다. 창문을. 오케이? 자, 그런데 이 브레이크가 자동사로 쓰였을 때 자립심이 강해서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볼게요. 오케이? 자,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lass라는 주어 보이고요. breaks, 유리는 깨진다. 유리라는 특성상, 성격상 깨지잖아요. 그쵸? 유리는 깨진다. 여러분들, 뒤에 굳이 지금 목적어가 필요합니까? 무엇을이 필요해요? 아니요. 이미 유리 나왔어요. 유리는 깨진다.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립심이 강한 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break는 바로 자립심이 강한 자동사로 쓰였습니다. 자, 목적어 굳이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바로 자동사로 쓰일 수도 있고 타동사로 쓰일 수도 있는 동사예요. 자, 이러한 동사는 또 다른 거 여러분들 예문 통해서 하나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자동사와 타동사 구분 여러분들께서 이미 좀 파악을 하셨을 텐데 자, 조금 더 자세하게 확실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밟아 넣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1번 나는 아침에 주스를 마신다 라는 요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I drink까지 끊어볼게요. 나는 마십니다. 나는 마셔요. 도대체 뭐를 마시냐고요? 자, 목적어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주스라는 목적어를 필요로 합니다. I drink juice. 나는 마신다 주스를. 그래서 이 drink라는 동사는 타동사이다, 자동사이다? 목적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타동사이다. In the morning은 그냥 여러분들 추가 정보예요. 없어도 돼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 문장 보세요. I live in the city. 나는 삽니다. 나는 삽니다. 을을,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동사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나는 삽니다. 자, in the city라는 추가 정보만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I live in the city. 저는 도시에 삽니다.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live라는 산다라는 동사는 뭐예요? 자립심이 강한 자동사고요. 3번은요. I like. 나는 좋아합니다. 나는 좋아해요. 도대체 뭐를 좋아해요? 목적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oranges라는 목적어로 넣어 주었어요. 그쵸? I like oranges. 나는 좋아합니다. 오렌지를요. 자, 그렇기 때문에 like, 좋아하다라는 동사는 자동사이다, 타동사이다.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이다. 자, 이제 조금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들? 자, 제가 아까 여러분들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되는 동사 브레이크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 동사와 여러분들 동일하게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되는 또 다른 동사 볼게요. 바로 stop이라는 동사입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 예문 보세요. The red light까지가 주어예요. 빨간 불은 stops, 멈춘다. The red light stops. 빨간 불은 멈춘다. 뭐를? 빨간 불은 멈춰요. 뭐를? 목적어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빨간 불이 도대체 무엇을 멈추는지 목적어를 필요로 해요. cars라는 The red light stops cars. 빨간 불은 멈춘다. 자동차들은.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stop은 뭐예요? 바로 타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 보세요. The train. 기차는 stops, 멈춘다 at 5 p.m. 기차는 멈춥니다. 기차는 멈춰요. 무엇을요? 자, 목적어가 필요합니까? 기차는 멈춥니다. at 5 p.m. 오후 5시예요. 그냥 기타 정보만 조금 넣어주면은 완전 완성이 되는 거죠. 굳이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stop은 여러분들 자동사로 쓰였습니다. 기차들은 멈춰요. 오후 5시예요. 오케이? 목적어를 필요로 하냐, 필요로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자동사, 타동사로 나눠지고요. 자, 그 중에서 이러한 break라든지 stop이라든지 이러한 동사들은 문맥에 따라서 타동사도 될 수 있고 자동사도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일반 동사도요. 인칭이라든지 시제에 따라서 형태가 좀 바뀌는데요. 자, 여러분들 기본적인 규칙들로 가면 쉽죠. 여러분들 과거형으로 바꿀 때 ed를 붙인다.
일반적인 룰입니다. 하지만 이 규칙에서 벗어나는 아이들이 많아요. 자, 그런 녀석들을 우리는 불규칙 동사라고 부르고요. 여러분들께서는 불규칙 동사 변화표를 조금 참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 일반적으로 일반 동사를 변화시키는 모양부터 볼게요. 자, 과거형은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ed만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work, worked, 일했다, start, started. 자, 시작했다, open, opened, 열었다. 그쵸? 자, 그런데 이미 e로 끝났을 경우에는 그냥 d만 붙여주면 됩니다. lived, liked, baked 이런 식으로요. 자, 끝이요.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경우에는 y를 없애고 ied를 붙여서 studied, cried, tried 요렇게 여러분들께서 바꿔주시면 얘네들은 착하죠. 말을 잘 듣는 아이들이니까요. 규칙적으로 변하는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문제되는 아이들은 이 규칙을 따르지 않는 녀석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현지형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만 변합니다. 오케이, 나머지는 변하지 않아요. 3인칭 단수일 때만 변해요. 자, 일반적인 경우에는 일반 동사 뒤에 s만 붙여주면 돼요. drinks, eats, plays. 그런데 끝이 o, s, x, a, s, h, c, h로 끝나는 경우에는 es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goes, passes, mixes, pushes. 끝이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경우에는 y를 없애고 ies를 붙여주시면 돼요. studies, cries, tries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만 주어가 3인칭 단수인 경우에만 현재를 나타낼 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미래형은요, 우리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나타내 주시면 돼요. will live, will like, will go. 어렵지 않죠? 자, 조동사 will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부정문으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오늘 조동사 중에서 do만 기억하시면 된다라고 했는데요. 자, do에 not을 붙여서 우리 부정문으로 일반 동사의 경우 do 플러스 not을 붙여서 표현을 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 과거라면은 do의 모습이 좀 변할 수도 있겠죠? did라든지 미래의 경우에는 do가 아니라 will을 사용해서 will not 동사 원형으로 나타냅니다. 자, 보세요. 자, 일반 동사의 부정문입니다. run likes running. run은 좋아한다, 달리는 것을. 자, 요거를 부정문으로 바꿔볼까요? 자, 일단은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조동사 does를 사용합니다. 오케이? does 플러스 not을 붙이고요. like는 동사 원형으로 써주세요. 자, 왜냐면 여러분들 does도 여러분들 조동사기 때문에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밖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Run does not like running. run은 좋아하지 않는다, 달리는 것을. 자, 이렇게 부정문으로 바꿔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예문도 살펴보세요. They ate the cookies. 그들은 먹었다, 과자들을. 부정문으로 바꿔볼까요? 자, 일단은 ate가 과거기 때문에 조동사 did를 사용을 했고요. 다음에 not을 붙이고 동사 원형인 eat로 바꿔서 they did not eat the cookies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이것도 보세요. I will learn swimming. 나는 배울 것이다, 수영을. 자, 이걸 부정문으로 바꿔볼게요. 이 will 다음에 not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동사 원형을 넣으시면 됩니다. I will not learn swimming. 나는 수영을 배우지 않을 것이다. 야, 여러분들 지금 교재에는요, 배우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배우지 않을 것이다로 문장을 좀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나는 수영을 배우지 않을 것이다. 자, 미래형이고요. 부정문으로 바꿔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바로 분사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분사도 동사에서 파생이 된 녀석이기 때문에 요게 좀 이렇게 여러분들 기타 사항으로 넣어 보았습니다. 자, 분사라는 녀석은 동사의 의미와 모양을 가진 사실은 얘의 역할은 형용사예요. 오케이? 자, 과거 분사가 있고요. 종류는 과거 분사와 현재 분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생기추 영문법에서는 과거 분사만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과거형과 비슷하게 생겼고요. 자, 그리고 형용사의 역할을 할 겁니다. 자, 요거 보세요, 여러분들. 교재엔 없습니다. past participle이라고 해서 이게 바로 과거 분사의 영어 이름이거든요. 왜냐면 이걸 왜 적어 놓았냐면 제가 32주 이제 본강의를 할 때 가정법 하거든요. 유닛 2에서 가정법에서 여러분들에게 have 플러스 pp, had 플러스 pp 이럴 거예요. 그때 pp가 이거예요. past의 p와 participle의 p를 따서 제가 pp라고 부를 거고요. 제가 pp라고 부를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뭘 떠올려야 된다? 아하, 과거 분사를 이야기하는구나. 그걸 아시면 돼요. 현재 분사는 이번 과에서 생기추 영문법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과거 분사만 봐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pp는 뭐다? 바로 past participle을 pp라고 제가 부를 겁니다. 앞으로요. 자, 우리 과거 분사는요. 보통 이 d를 붙이지만 불규칙하게 변하는 녀석들이 너무나 많아요. go, went, gone이잖아요. gone처럼 불규칙하게 변한 녀석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우리 교재 내에 있는 불규칙 동사표를 참고를 꼭 해주시고요. 자, 과거 분사는 완료형을 만들 때와 수동태를 만들 때 사용을 하고요. 역시나 형용사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명사 앞이나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broken이라는 우리 과거 분사를 사용해서 명사인 bottle을 꾸며주세요. broken bottle, 깨어진 병이라는 거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우리 bottle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로 쓸 수가 있고요. 자, 또는 have, has, had, will 플러스 have 플러스 pp 형태를 사용해서 완료 시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완료 시제는 언제 나올 거냐? 바로 32점 본강좌 제1강 시제편에서 나올 거예요. 자, 그때도 과거 분사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과거 분사의 쓰임은 이렇게 세 가지 경우예요. 첫 번째, 완료형. 자, 이거는 어떤 편? 우리 유닛 1 시제편에서 나올 것이다. 자, have, had 앞에 나왔죠? will이라든지 has라든지 플러스 pp를 사용해서 완료형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have는요, 의미가 없어요. 오케이? have는 따로 여러분들께서 해석을 안 하셔도 돼요. 단지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완료형이라는 것을 표현할 뿐입니다. have는 따로 의미가 없어요. I have visited him once. 나는 그를 한 번 방문한 적이 있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 우리 과거 분사가 수동태로 쓰였을 때는요.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를 사용을 합니다. This car is washed by him. 이 차는 세차되어진다 그에 의해서. 자, 이렇게 수동태를 표현할 때도 비동사 플러스 pp 과거 분사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broken bottle 볼게요. Look, 봐라 at the broken bottle. bottle이라는 명사를 broken이라는 과거 분사가 형용사처럼 꾸며줄 수가 있어요. 부러진, 깨어진 병을 보아라. 자, 그래서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분사는 언제 사용된다? 완료형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두 번째, 수동태를 사용할 때 비동사와 함께 사용된다. 세 번째,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로, 형용사 역할로서 쓰일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 가지 경우를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동사를 분사로 바꾸면요. 자, 같은 의미를 가진 문장을 두 개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있는 이 동사들은요.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겁니다. 페인트, 그리다, 브레이크, 깨다, 그죠? 내가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사들을 과거 분사로 바꾸면요.
무엇이 되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painted, 그려진, broken, 깨어진, opened, 열린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똑같은 동사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동작을 하는 것과 동작을 당한 것은 다른 얘기죠. 그렇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첫 번째 예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Sally fixes the bike. 셀리는 고친다 자전거를.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fix라는 일반 동사가 자기가 능동적으로, 셀리라는 이 여자가 능동적으로 자전거를 고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볼게요. The bike, 그 자전거는 is라는 비동사에다가 PP 과거 분사를 사용해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무언가 상태가 된 거예요. The bike is fixed. 그 자전거는 고쳐졌다. 자, 만약에 누군가에 의해서 고쳐졌다라고 추가적인 사항을 갖다가 붙이시고 싶다면 by 다음에 그 사람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The bike is fixed by Sally. 그 자전거는 고쳐졌다 셀리에 의해서. 오케이? by Sally는 생략해도 상관없겠죠? 그쵸? 자, 다음은요. You moved the box. 당신은 옮겼다 그 상자를. 여기에서는요, 당신이 능동적으로 상자를 옮긴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한번 대상 바꿔서 수동태로 표현해 볼게요. The box was moved. 자, 이렇게 비동사 플러스 pp를 사용해서 상자는 옮겨졌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자, 누군가에 의해서 by you, 당신에 의해서 상자는 옮겨졌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은요. They play musical instrument. 그들은 연주한다 악기들을. 자, 여기서 play. 그들이 능동적으로 연주를 하는 거예요. 악기들을. 자,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musical instrument는 are played, 연주되어진다. 비동사 플러스 pp. 과거 분사를 사용해서 수동태로 바꿔보았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by them, 그들에 의해서 연주되어진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 분사의 경우는 불규칙하게 변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과거 분사표를 갖다가 첨부를 해 놓았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우리 과거로 바꾸는 것처럼, 과거 시제로 바꾸는 것처럼 ed를 바꿔주시면 돼요. 붙여주시면 됩니다. opened, played, watched. 자, E로 끝나는 경우에 D만 붙여주시면 되죠. baked, closed, moved. Y로 끝나는,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경우 Y 없애주시고 IED를 붙여서 married, carried 이렇게 바꿔주면 얼마나 해피하겠습니까? 그쵸? 규칙적으로만 바꿔주면 외울 필요도 없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강의에, 우리 이번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불규칙 동사표가 있거든요. 마지막 과거 분사 녀석을 보세요. 오케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분사가 형용사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위치도요, 형용사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문장의 끝에 위치해서 주어를 꾸며줄 수도 있고요. 명사 바로 앞에 있어서 명사를 꾸며줄 수 있고요. 자, 복잡한 경우, 꾸미는 대상이 복잡한 경우에는 우리 뒤에 위치를 해서 꾸며줄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형용사와 함께 분사를 사용할 때는 일반적으로 수, 상태, 크기, 모양 또는 색, 이 순서대로 우리 분사를 사용한다라는 거. 형용사 먼저 쓰고 마지막에 분사를 사용을 합니다. 자, 보세요. The door is closed. 자, 뭐예요? 이 closed라는 과거 분사가요, 형용사로 쓰인 거죠. 그쵸? 그 문은 현재 닫힌 상태이다 라고 주어를 꾸며주는 역할로 쓰였습니다. 자, 그래서 the door이라는 주어를 꾸며주는 역할로 쓰였기 때문에 문장 맨 뒤로 온 거예요. The door is closed. 오케이? 자, 이번에는요. The computer, 그 컴퓨터는 looked, 보였다. 어떻게 보였다? broken, 고장나 보였다. 자, 컴퓨터는 현재 고장난 상태예요. 자, 컴퓨터를 갖다가 꾸며주는 우리 역할을 하는 바로 분사
주어를 갖다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하는 분사 문장 맨 뒤에 쓰였죠. 그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불규칙 동사의 변화표입니다. 우리가 요게 맨 앞에 있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사 원형인 녀석이에요. 동사 원형. 오케이? 자, 과거형 begin, began, begun 요거 아마 여러분들이 중학생 때 영어학원 가서 엄청나게 맞아가면서 배웠을 것 같아요. 그쵸? 많이 읽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소리내서 읽는 것만큼 효과 있는 게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듬을 타면서 자주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begin, began, begun, blow, blew, blown 이런 식으로요. break, broke, broken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bring, brought, brought, by, but.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과거형과 과거 부사형이 비슷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컷은요, 여러분들 모양이 바뀌지 않아요? 전부 다 컷이에요. 풋도 마찬가지입니다. do, did, done. 자, 이러한 거 여러분들 좀 독특한 아이들 표시를 별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fall, fell, fallen. 자, 그리고 get, got 이라고 써져 있는데 우리 미국 영어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거분사 got은도 사용을 합니다. 오케이? 미국 영어권, 미국권, 우리 미국에서 사용을 하는 영어권 그 부분은 got은을 많이 사용하고요. 그 외의 국가에서는 got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get, get, got,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틀린 표현이 아니에요. 자, have, had, hang, hung. 자, hit 같은 경우에도 모양이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hit 똑같고요. 자, 나머지 여러분들 쭉쭉쭉쭉 넘어가 보시고 put도 변하지 않습니다. put. 자, 그런데 이전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read 같은 경우에는 스펠링은 똑같아요. 그쵸? 그런데 발음이 달라집니다. read는요. read가 아니고요. read, red예요. 빨간 색깔 표현할 때 여러분들 우리 빨간색일 때 red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read, red. 그래서 별표 하나 드렸습니다. Alright, ring, ran, run. 자, 여러분들 이렇게 소리내서 계속해서 읽어주시고요. 자, 다행히도 과거형을 알고 있니? 과거 분사를 알고 있니? 이러한 것은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시제편에서 완료하실 때, 완료할 때 과거 분사가 나올 거고요. 자, 그리고 가정법, 유닛 2에서 가정법을 할 때도 PP, 이 과거 분사가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사를 조금 친숙해지고 친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사를 제가 과거 분사를 끼워 넣은 거예요. 동사의 종류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소리내서 특히 어디를 주의해서 읽어라? 과거 분사를 주의해서 좀 봐주십시오. 자,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동사의 종류,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에서는 두만, 그리고 과거 분사까지 살펴보셨는데요. 더블 체크 연습 문제 풀이를 통해서 오늘 배운 이론 내용 저와 함께 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